자, 기지개 한번 펴고. 자, 연립 2차 부등식 시작할게요.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연립이라는 말이 나왔다. 연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연립이라고 하는 녀석은 방정식이 됐던 부등식이 됐던 다양하게 연립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연립을 하던 부등식을 연립을 하던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을 두 개 이상 풀어서 그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 개 이상의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내겠다는 거야. 자, 연립 부등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자,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개의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 둘 중에 하나라도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연립 부등식을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고,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두 개가 짝지어져서 연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2차 부등식 두 개가 짝지어져서 연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미지수 x 혹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 그런데 이 부등식 문제를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낸 다음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준다. 자, 많이들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내는 걸 잘 안 하려고 해. 틀리더라도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내는 것 연습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직접 문제 보면서 주어진 연립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재채기. 자, 첫 번째 먼저 대표 유형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2x제곱 마이너스 x가 x제곱 더하기 12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 하나와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하자. 2x제곱 2항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무조건 인수분해. 2차식 인수분해 좀 잘 좀 잡아봐. 2차항의 개수가 1로 나타나는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수의 합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수의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두 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자,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두 수 뭐 있을까? 마이너스 4하고 3.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저 수들을 가지고 각각 1차 인수 뿅 만들어져서 0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값들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조심하세요. 왜? 이 인수에서 나타나는 값은 4, 이 인수에서 나타나는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즉 인수분해할 때 골라낸 두 수와 우리가 방정식을 풀거나 2차 부등식을 풀 때 골라내야 되는 x의 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주어진 부등식의 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설마 이거 0보다 작을 때 2차 부등식 해 구하는 거 까먹은 거 아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 외우자. 다음 두 번째.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2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두수의 합, 두수의 곱을 짜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로스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2x제곱이 나타나기 위해서 2x와 x로 쪼개주죠. 그 다음 적당하게 주어진 상수항을 두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준 다음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3x 이 두 녀석을 더하거나 빼서 플러스 x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3x와 2x를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서 플러스 x로 만들어 주려면 3 앞에 플러스가 붙고 2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되죠. 이때 이 플러스 부호를 2x와 3 사이에, 마이너스 부호를 x와 1 사이에 집어넣어서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 잡아낼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1. 그럼 이때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 x는 작은 값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큰 값 1보다 크다. 그리고 구해진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물론 머리로 주어진 녀석 찾아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내는 습관을 좀 들이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과 4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표기할게요. 포함 안 돼 있고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 연립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가능한 한 높이를 다르게 해서 해의 집합을 나타내주면 우리가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대표 유형 1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높이 다르게 해주시면 보기도 예뻐요. 자, 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돼버리는데, 이와 같이 세 개의 식이 A, B, C와 같이 나타나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식을 골라내는데, 첫 번째 앞에서 두 개, 두 번째 뒤에서 두 개 골라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가지고 골라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7x-3이 x제곱 더하기 3x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x제곱 더하기 3x가 10보다 작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고 하나씩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싹 다 넘깁시다. 넘기고 바꾸는 거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 넘겨버릴까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 버립시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을 푸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건 가능한 한 2차 항의 개수는 양수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부등식에서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으로 나타나는 건 그대로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는 두수의 합, 상수항은 두수의 곱. 따라서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해서 플러스 3이 되는 두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두 개 잡아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수를 이용을 해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로 잡아야 될 놈은 앞에서도 얘기했어. 인수분해할 때 사용된 두수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고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두수는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혼나.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엔 10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버립시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겠다.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먼저 수직선 위에 두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 메꾸어진 동그라미, 포함, 메꾸어진 동그라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면은 뭐 1과 3의 중간 정도에 뿅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높이를 달리했으니까 주어진 두 녀석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해의 범위를 찾게 되면 x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여기서 잘 보세요. 1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등식을 푸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부등식 푸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자꾸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공통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메꾸어진 동그라미냐 빈 동그라미냐 구분 지어서 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에 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의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내가 x의 해를 구할 수 있게 개수들이 모두 수로 나타나 있어. 그런데 두 번째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오호! 그때 이 미지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달라는 부분의 문제가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풉시다. 먼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x 6x 플러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합시다. 더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5가 되는 수, 두 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x제곱. 일단 x제곱이니까 1차 항의 2차 항의 개수가 1이지.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할 거거든. k 플러스 2의 x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할 거거든. 그런데 두 수의 합이잖아. 두 수의 곱이잖아.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땐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그럼 마이너스 괄호 열고 k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더해졌는지를 보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더해져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2k가 되지 않나요? 이해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인수분해가 눈에 조금 보이기 쉽게 만들어진 부분이기는 해. 그래서 얘는 x-k, x-2가 0보다 크다가 돼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k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큰 값이면, 주어진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2보다 작거나 x가 k보다 크다가 될 거고, k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작은 값이면 x는 k보다 작은 값이거나 x는 2보다 큰 값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해가 나타날 거예요. 물론 k가 2이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2차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녀석은 해가 정확하게 정해질 거고, 두 번째 녀석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해가 나타날 수 있어. 뭐에 따라? k의 값에 따라. 그런데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해가 1 이상 2 미만이 되도록 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 수직선 위에다가 확실하게 정해진 해의 범위를 먼저 나타내보자. 먼저 1 이상 5 이하, 1 이상 5 이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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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 다음 두 번째,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2가 아니거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수 2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2라고 하는 녀석을 아예 표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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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이 저 녀석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래. 1 이상 2 미만이래. 잠깐. 1 이상 2 미만이 공통인 범위가 된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1 이상 2 미만이 공통이 되도록 하려면 이 2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해는 반드시 2보다 작은 범위여야 두 녀석의 공통인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라고 하는 녀석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2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타나야 되니까 x, 나머지 k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큰 값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 이상 5 이하인 범위와 이 두 번째 부등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범위의 공통되는 부분은 얘밖에 없어. 공통되는 부분은. 그럼 뭐야? K라고 하는 녀석은 X라고 하는 녀석은 K보다 크다 라고 하는 해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1 이상
O 이하와 공통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죠. 뭐가? K보다 크다가. 자, 여기까지 일단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K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K는 5보다 커야 돼. 빰빰빰.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부등식 문제 풀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K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를 찾아냈는데, 질문. K가 5여도 되니? 자, K가 5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즉 내가 구한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놈이 등호를 집어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 자, 다시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K가 뭐가 돼버린다는 거야? 5가 돼버린다는 거야. K가 5가 돼버린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K가 5이면 KX는 2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라고 하는 행의 범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는 앞에서도 이미 결정되어진 부분이니까 K가 5보다 크다. K가 5보다 크다. K가 5가 돼버린다는 의미는, 자, 그러면 이 하얀색 범위는 5를 포함하고 5보다 작은 수. 자, 초록색 범위는 5는 포함하지 않고 5보다 큰 수. 공통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5를 포함하면서 5보다 작은 수. 얘는 5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5보다 큰 수. 5보다 작은 수와 5보다 큰 수에서 공통되는 수가 있을 수는 없잖아. 생각해봐봐. 5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큰 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하얀색으로 나타난 범위는 5가 포함되어 있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범위는 5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럼 이 경우에는 메꾸어진 동그라미와 빈 동그라미가 서로 겹쳐지면서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수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범위는 없어요. 따라서 K의 범위는 5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5와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이 대표 유형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K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 단순하게 대수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등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부분들이 아마 부등식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될 거고, 특히 이 169쪽에 나타나는 유제 3번, 4번, 5번 문제들, 이와 같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니까 얘네들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연립부등식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 상황을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을 때 2개 이상의 식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립이니까. 문제 천천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도시에서 가로의 길이가 5km, 세로의 길이가 3km인 직사각형 모양의 경기장을 만들고 그 경기장의 둘레에 폭이 일정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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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자, 공원의 넓이를 48제곱km 이상 84제곱km 이하가 되도록 한대. 이때 공원의 폭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 공원의 폭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정합니다. 이 폭을 우리 미지수 x라고 놓자.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울 건데, 자, 그러면 이 공원을 포함한 경기장의
둘레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보게 되면 5km 가로의 양옆에 Xkm만큼의 폭으로 이루어진 공원이 존재하니까 가로의 길이는 5 더하기 2x. 자, 세로 3km의 위아래에 Xkm만큼의 폭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세로의 길이는 3 더하기 2x. 자, 공원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장이에요. 공원의 넓이라고 했어요. 공원의 넓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원의 넓이는 5 더하기 2x에다가 3 더하기 2x에서 경기장의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고 이 녀석이 48제곱킬로미터 이상 그 다음 84제곱킬로미터 이하. 자, 가운데식 정리합시다. 4x제곱 4x제곱 그 다음 6x 그 다음 10x 따라서 16x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없어졌다.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이 48보다 크거나 같고 이 녀석이 84보다 작거나 같다. 주어진 부등식 뭘로 나누어주면 좋을까? 그치? 4로 나누어주면 좋겠지. 따라서 12 이상 x제곱 더하기 4x 뿅뿅 21. 자, 이와 같이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순서로 묶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2개 묶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뒤에 거 2개 묶어서 정리하자. 20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야죠. 이제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빠르게 적어놓을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12 6하고 마이너스 2 산수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다음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7 마이너스 3. 그러면 첫 번째 녀석부터 접근하게 되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고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또는이에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부호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지? 그치? 다음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6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7 이상 3 이하. 그러면 공통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6 2 이상 3. 공원의 폭이다. 그치? 그래서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음수 골라내시면 안 돼.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음수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수의 성질은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공원의 폭이라고 하는 녀석은 2km 이상 3km 이하의 범위를 가져주시면 되고 뭐 답을 정리하실 때는 뭐 2km 이상 2km 이상 3
킬로미터 이하. 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한 어구로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선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연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차 부등식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1차 부등식도 풀어내는 거예요. 연립이라고 하는 녀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귀찮아요. 왜? 적어도 풀어야 될 식이 2개 이상은 돼버리니까. 2개 이상의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풀 게 많아.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이나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 직선 위에 주어진 수의 범위, 부등식의 해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을 좀 표현해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연습을 좀 해주고, 빈 동그라미 들어갈 때, 메꾸어진 동그라미가 들어갈 때 정확하게 구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요 실근의 부호 따지는 거하고 지금 이번에 설명하게 될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기본적으로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아니면 두 허근을 갖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근의 분리하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양수가 되느냐 모두 음수가 되느냐 혹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수 있느냐, 조금 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이름이 딱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버려. 그러면 지금 이쪽 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더 구체적인 값의 범위를 찾아낸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이 뭐가 되느냐. 물론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근의 공식 이용해서 찾아서 얘가 뭐가 되고 찾으면 되겠지만 그런 근의 공식을 직접적으로 써서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를 정확하게 뭔지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양수가 되느냐 모두 음수가 되느냐 혹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느냐를 판단하는 부분. 뒤에서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이 특정한 수보다 모두 크냐 작냐 혹은 특정한 수 사이에서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뭐 주저리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부분들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실근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첫 번째 모두 양수, 두 번째 모두 음수, 세 번째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를 가질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돼버려요. 자, 근데 기억하자잉. 허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없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양수해를 갖고 음수해를 갖고 서로 다른 부호의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정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두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먹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요걸 먼저 조금 구분 지어서 접근을 해주세요. 자, 양수근을 갖는다, 음수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부호에 두 근을 갖는다 라는 두 근의 부호 판정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두 근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가? 왜? 중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두 개의 해가 생기는 거야. 어떤 해? 서로 같은 두 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는 언급이 빠져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자, 요거 구분 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 판별식 써야 되는데? 야, 하나가 플러스 근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근으로 나타나면 이미 서로 다른 두 근 나온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세 번째는요, 판별식 안 써먹어도 돼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이니까 판별식 써먹을 필요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1번, 2번 구분 잘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냐? 근계수 관계. 두 근의 합, 양수와 양수가 더해졌으니까 양수, 두 근의 곱, 양수와 양수가 곱해졌으니까 양수. 자, 두 근의 합, 음수와 음수가 더해졌으니까 음수. 두 근의 곱, 음수와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양수 나타나야지.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함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된다 얘기는 못해. 그럼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 따라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판단하시면 돼.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음수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판별식 그리고 뭐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두 근의 부호가 알파 베타가 음수이다라는 범위가 요만큼 만들어져 있으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만큼 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판별식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녀석이 요만큼 포함하고 있어서 결국은 무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게 되는 조건만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연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똑같은 주어진 녀석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찾아주시면 돼. 뭐 벤 다이어그램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로 나타나게 되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만 써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두 근이냐 서로 다른 두 근이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두 근의 합 양수, 두 근의 곱 양수, 두 근의 합 음수, 두 근의 곱 양수, 요것만 잘 구분 지어 줍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아마 2차 부등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2차 함수의 x절편하고 똑같다.
내가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고자 하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을 찾는 것과 같다. 2차 함수의 x절편을 찾는 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두 녀석이 개념적으로 왔다 갔다가 잘할 수 있어야 돼. 이 녀석의 x절편이 방정식의 해다.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으면 함수의 x절편을 찾는다. 그럼 왜 자꾸 함수의 x절편을 가지고 2차 방정식과 연결시키느냐? 그래프로 판단하기가 쉽거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조금 익숙해지게 되고 내용이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 그래프로 판단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거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개념은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방금 앞에서 한 얘기와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0보다 크단데.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0보다 작은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양수근 하나와 음수근 하나 사이에 0이 있다. 잘하면 첫 번째 개념하고 두 번째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잉. 그치?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서 얘기하게 되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양수!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음수!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 아닌가요? 두 녀석을 좀 하나로 묶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네. 판단해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판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때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fx 이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x 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일단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나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고차항의 부호는 양수라고 놓고 접근을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 대신 y로 바꾸어 놓은 2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얘기를 했고,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과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이 x절편이 돼버려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이 모두 P의 오른쪽에서 생긴다. 이해됐어? 두 근이잖아.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두 번째. 2차 함수에서 중요한 놈 있죠. 대칭축.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의 식에서 2차 함수의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타나는 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편해져.
그러면 2차 함수의 x절편이 p의 오른쪽에 만들어지려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은 p보다 커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대칭축이 P의 오른쪽으로 놓여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그래프가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P의 오른쪽에 모두 생기기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어떻게 하느냐? P의 오른쪽에 절편이 생기도록 주어진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되도록 만들어주자. 세 가지 잡아주자.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특정 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게 돼버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돼버리느냐?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P의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골라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X절편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왼쪽에 생기도록 만들어보자. 그럼 조금만 더 좀 무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 P의 왼쪽에서 자, 다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이 P의 왼쪽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거 생각해보자 이거지. 먼저 대칭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생길 수 있어. 그런데 P의 왼쪽에 X절편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은 P의 왼쪽에 생겨야 돼. 그러면 자,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두 근 X절편이 안 생겨요. 이 경우는 X절편이 한 개 중근으로 생겨요. 이 경우에는 X절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잡아주자. 다음 세 번째, 이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즉 대칭축과 판별식을 통해서 P라고 하는 녀석의 왼쪽에 X절편이 생기도록 만들어 놨을 때 얘가 이렇게 너무 넓적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만들어지는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P의 왼쪽에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적당하게 좁은 형태의 그래프로 주어진 2차 함수의 X절편을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되도록만 잡아주자.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녀석은 2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특정한 값 P를 기준으로 어디에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즉, X절편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을 놓고 우리가 X절편 사이에 P가 있도록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뭐만 따지면 될까? 아,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게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로 만들어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하면 무조건 두 x절편 사이에 P가 놓일 수 있게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뭐 주어진 녀석 어렵지는 않아요. 앞에 부분 얘기하는 부분들 뒤에.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x절편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두 x절편이 0보다 크면 되죠. 혹시 두 개 합쳐지는 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따로따로 외우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외우고 계시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 녀석이 머릿속에서 합쳐지게 될 거야. 일단 한꺼번에 다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머리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주어진 내용들이 쏙 대가리 속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x절편 두 개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뭐부터 따져야 돼? 대칭축 0보다 크다. 자, 근데 요 대칭축을 나타내는 식에 분모에 2가 있거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자. 양수 2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 똑같네. 두근이야. 다음, 판별식. 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그대로 나타나겠죠? 다음, 0보다 오른쪽에서 x절편 두 개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여야 돼요. 그 얘기는 c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녀석들을 판단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능한 한 최고차항의 부호는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자 그랬어. 그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을 판단하기가 편하거든. 그럼 a는 양수야. 그럼 c도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주어진 녀석을 a분의 c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부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결국은 뭐냐? 이 개념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부분은 개념 두 번째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P가 0일 때를 특정화시켜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주어진 내용을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대표형 1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뭐라고 써있어? 너무 좋아. 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뭐만 보자 그랬어요? 네,
두근의 곱만 보자 그랬어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 두근의 곱,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서로 다르다. 0보다 작다. N수분해 하자.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따라서 k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부호가 다르다. 세상에서 제일 편해.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쉬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 세 가지 보셔야 되죠. 세 가지 부등식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일종의 연립인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 판별식 먼저 접근하자. 자, 두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는 같다.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접근을 먼저 한번 합시다. 판별식 b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c k 마이너스 6 전개하면 k 제곱 더하기 4 k 플러스 4 마이너스 4 k 플러스 24 4k 마이너스 4k 지워지면서 k 제곱 플러스 28. 얘들아 0보다 항상 크죠? 그쵸?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k의 범위를 따로 구할 수 없죠? 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잖아. 그럼 얘는 28 이상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항상 양수. 그럼 얘는 무슨 얘기가 돼버려? 항상 성립. 그럼 따로 k의 범위가 안 나타나. 그럼 연립할 때 k의 범위를 따로 쓸 필요는 없어. 자, 두 번째, 두근의 합. 물론 두근의 합이나 쟤를 함수로 봤을 때 대칭 축이나 서로 똑같아. 근데 그냥 두근의 합으로 볼게. 두근의 합, 근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k 플러스 2, k 플러스 2. 양수라 그랬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좋아. 쓸만한 k의 범위 하나 나왔네요. 다음, 두근의 곱. 세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베타. 근계수 관계. a분의 c, k-6. k-6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 k의 범위는 6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얘는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k에 대한 범위 따로 구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녀석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녀석은 k가 6보다 크다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6보다 크다. 어차. 연립 부등식이에요.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나왔어, 드디어. 근의 분리. 교재 174쪽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개념 잡으세요. 답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앞에서 나온 방법대로 주어진 개념들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4 마이너스 3k = 0의 두근.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4 마이너스 3k라는 2차 함수의 x절편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저 녀석이 자꾸 머릿속에
방정식과 함수의 x절편 사이의 관계가 머릿속에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2보다 모두 작다. 내가 xy 좌표 평면에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x절편이 모두 2의 왼쪽에서 생겨야 돼. 첫 번째 누구냐? 판별식 쓰자. 자, 그런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죠. 2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짝수 판별식 쓰도록 하자.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의 제곱, 2로 나눈 거니까 K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플러스 4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잠깐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B'의 제곱 제가 판별식 잘못 썼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눈치챈 사람 있었지? 그치? 오케이. 플러스로 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로 가야 돼. 얘기했잖아 아까. 계산 틀리면 얘기 좀 해달라고. 지들끼리만 알고 선생님 또 답 안 나와가지고서는 또 이상한 거 저기 하게. 다음 또 저기 계산 틀리고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라. 자, 그럼 다시 인수분해하자.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함수의 x절편으로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주 좀 써먹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따라서 얘 대칭축 마이너스 k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두 번째에서 대칭축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다음 세 번째. 이의 왼쪽에서 x절편 두 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에서 함수값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 자, 그게 뭐가 돼버린다? 2에서의 함수값. x에다 2 대입합시다. 4 더하기 4k 플러스 4 마이너스 3k. 그럼 얘는 k 플러스 8. 이 녀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k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돼요. 연립이야. 두 개 이상의 식 모두 연립이야. 따라서 우리 K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찾을 건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이거 어디 있을까? 대충 이쯤 잡을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세 번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연립하는 부등식은 3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의 선이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통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이 3개의 선의 높이를,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르게 해서 공통되는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주어진 공통 범위를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요 마지막 174쪽에 있는 유형이나 아니면 173쪽, 174쪽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유형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방법되는 대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열심히 연습하고 손에 익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빡 때리는 개념들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부등식 어렵습니다. 개념 관련된 내용들, 예제, 유제들 연습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연습 문제까지 최대한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신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